자, 지금부터는 로그 함수의 최대와 최소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쭉 이어나가 볼 건데, 우리 앞서서 로그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많은 걸 공부했잖아요. 그때의 내용을, 그때의 결을 그대로 살려 이어가면은 이 로그 함수의 최대와 최소란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잘 공부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부터 하나씩 다뤄볼게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로그 함수 y는 로그 ax, 이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보는데, 결론적으로 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 로그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는 자, 이 로그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이런 식으로 가진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함께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그려볼게요. 밑이 1보다 클 때 저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좌표 평면 위에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위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밑이 1보다 큰 이 로그 함수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 함수의 값이 정의되는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요. 이 범위 안에서도 그 성질이 그대로 유지될 거기 때문에 범위를 좀 표시해 볼게요. 여기를 x는 m, 여기를 x는 n 이라고 봐주자면, 사실 정의역이 이렇다고 가정하는 순간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범위 바깥쪽에선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범위 바깥쪽에선 그래프를 그려서는 안 되는 거고, 자, 함수의 값이 정의가 안 되는 영역이니까요, 여기는. 근데 이미 그래프는 그려놨고, 자, 우리 알아서들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잘 유연하게 생각해 줍시다. 어쨌든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x의 값 증가하면 y 값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이 범위 안에서 x가 최대일 때 이 함수의 값인 y도 최대가 된다. 반대로 x가 최소일 때 y가 최소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자, 이 범위 안에서 진수가 지금 단순히 x잖아요. 진수인 x가 값이 제일 커졌을 때 이 로그 함수는 최대값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 범위 안에서 진수인 x의 값이 제일 작아졌을 때 저 로그 함수는 최소값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문장으로 정리가 돼 있고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는요, 그땐 얘기가 달라지겠죠. 우선은 이 밑이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수라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부터가 여기서랑 다르게 좌표 평면 위에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는 이 로그 함수, 이번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 함수의 값이 정의가 되는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당연히 그 성질은 유지될 거라서 범위를 좀 표시할게요. 여기를 x는 m, 여기를 x는 n 이라고 봐주자면은, 자, 이번엔 이 범위 내에서 x가 최대일 때 이 함수의 값인 y는 최소가 되고, x가 최소일 때 그 y는 최대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수인 x가 이 범위 내에서 값이 가장 커졌을 때 이 함수는 최소값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진수인 x가 값이 가장 작아졌을 때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땐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 주의사항 아닌 주의사항 하나 얘기하자면요, 이게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해가지고 주의사항처럼 안 느껴지는 상황인데,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따질 때와 마찬가지로요, 이 로그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다룰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자, 주어지는 함수식에서 밑에 크기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밑에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구조 자체가 아예 반대가 되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함수식에서 밑에 크기다 라는 거, 또 한번 당연한 얘기 한번 강조해 보고요. 자, 요 정도 정리해 보면서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에 깔고 준비된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 예제와 함께 추가로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의 최대와 최소 관련해서 준비된 첫 번째 예제 보는데 함수식을 보면요. 진수가 1차식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좌표평면 위에다 우리가 꽤나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함수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주어진 범위에서 찾아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거의 워밍업처럼 보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라서 바로 보겠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자 그랬는데 이 함수부터 볼게요.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좌표 평면 위에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위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뭐 구체적으로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로그 2의 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이 똑같겠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하고, 자, 범위 바로 봅시다. x의 값이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를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x의 값이 0일 때 이 함수는 최소값을 가지겠고요. x의 값이 3일 때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가지겠죠. 이 함수의 최대값을 라지 m, 그 다음에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좀 표시할게요. 그러면서 바로 답을 냅시다. 이 함수는 x는 3에서 최대값 가집니다. 요 정도는 암상 갈게요. x에 3 집어넣으면은 로그 2의 4는 2죠. 거기다 3 더하면 최대값 5라고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x는 0에서 이 함수 최소값까지일 텐데 그 최소값은요, x에 0 집어넣는 순간에 로그 2의 1은 0이죠. 거기다 3 더하면 자, 최소값 3이라고 계산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옆에도 볼게요. 자, 진수가 또 1차식인 경우인데 밑이 이번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좌표 평면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오른쪽 아래쪽으로. 구체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따지자면은 로그 3분의 1의 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로그 3분의 1의 x라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완전히 똑같고 좌표 평면 위에서 서로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인데 거기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밑이 0과 1 사이인 거 보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 보고, 자, x가 1일 때부터 x가 4일 때까지 요 범위 안에 생각해야 되니까 x는 1에서 이 함수 최대값 가질 거고요. x는 4에서 이 함수 최소값 가지겠습니다. 답을 내자면 x는 1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얼마예요? 자, 식이 여기보다는 좀 복잡한데 요 정도도 암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암산 갈게요. x에 1 집어넣으면은 로그 3분의 1에 3 마이너스 1이에요. 거기다 7 더하면은 6입니다. 최대값. 그 다음에 x는 4에서 이 함수는 최소값을 가질 텐데 그 최소값은 x에 4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고, 진수가 9예요. x가 4일 때. 그럼 로그 3분의 1에 9는 마이너스 2죠. 플러스 7 하면은 5라고 최소값 계산됩니다. 자, 요 정도는 워밍업 삼아 보고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함수 y는 로그 a의 fx의 최대 최소에 대해 얘기를 해보는데, 쉽게 말해 이 함수에서 로그의 진수가 단순히 x 또는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직관적으로 떠올려주기에 좀 까다로운 경우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게 될 상황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진수가 2차식인 경우에요. 자, 이와 같이 진수가 식이 좀 복잡해졌다 그러면은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어찌 구해주면 될까요?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진수가 식이 좀 복잡해지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진수가 양수이면서 함수의 값이 정의되는 상황 안에서 생각할 때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진수의 값이 커질수록 이 함수의 값도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 함수에서 진수가 최대일 때 이 함수의 값도 최대가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진수가 최소일 때 이 함수의 값은 또 최소가 되게 돼 있고,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는요, 그때는 이 함수에서 진수의 값이 커질수록 이 함수의 값은 줄어들죠. 그래서 이때는 진수가 최소일 때 이 함수의 값은 최대가 되고, 반대로 진수가 최대일 때 이 함수의 값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진수가 식이 좀 복잡해지더라도 이 함수식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진수가 식이 좀 복잡해지면은 그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우리가 그리는 데는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함수식을 보면서 생각하는 기본 원리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잘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예를 볼게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랬고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생각하자입니다.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죠? 밑에 크기겠죠. 밑에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부터 보는데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입니다. 그러면요, 이 함수를 보면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진수가 양수이면서 이 함수의 값이 정의되는 범위 안에서 생각할 때, 자, 진수가 최대일 때 이 함수의 값은 최소고, 진수가 최소일 때 이 함수의 값은 최대입니다. 자,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진수의 값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이 2차식을 fx라고 좀 둡시다. 그리고 y는 fx.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자면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려주면 되는데, 자, 그 포물선에서 대칭 축부터 표시하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식 보고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또 그 진수의 값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범위 표시 가자면 이 대칭 축 끼고 왼편에 x는 마이너스 2 요 정도, 그 다음에 x는 1은 이쯤에다 표시할게요.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안에서 진수의 값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 함수의 값도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건 지금 진수의 값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진수의 값이 최소일 때는 x는 1일 때, 진수의 값이 최대일 때는 x는 마이너스 1일 때요. 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 표시하면서 각각의 값을 구해보자면 진수가 최소일 때 이 함수는 최대값 가질 거잖아요. 그럼 x는 1에서 이 함수가 최대값 가지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x는 1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모든 걸 암산으로 다 처리해서 답을 바로 적기보다는 그럼 계산 과정이 지금 꼬일 수도 있어요. 식이 그래도 살짝 복잡해졌으니까 진수의 값부터 계산을 해서 한번 결과를 적고 그 다음에 최대값 적어줍시다. x는 1에서 진수의 값 얼마예요? 모든 개수의 합 4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범위 내에서 진수의 값이 가장 작을 때를 보고 있는데 그 가장 작은 진수의 값이 4예요. 그 말은 양수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는 자, 진수가 양수가 아닐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이 깨질까봐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진수 조건은 무조건 잘 충족될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안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x는 1에서 이 함수 최대값 가지겠구나. 그 최대값은 몇이에요? x는 1에서 진수가 4고, 그럼 그때 이 함수의 최대값은 로그 2분의 1의 4 암산되지만은, 자, 그래도 한번 중간 과정 적고 갈게요. 식이 좀 복잡해진 김에. 답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x는 1에서 이 함수 최대값 마이너스 2를 가지겠다고 결론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해볼게요. 진수가 최대일 때를 봐줘야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 이 함수 최소값 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또 바로 결과를 여기다 적기보다는 모든 걸 암산으로 처리하기는 지금 좀 꼬일 수 있으니까요. 진수의 값부터 한 단계 계산해서 적고 갑시다. 자, x는 마이너스 1일 때 진수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7, 8입니다. 그러면 진수가 8일 때 이 함수의 값은요,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되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에서 이 함수 최소값 가지겠다. 그 최소값 마이너스 3이다라고 결론 나오고요. 진수와 식이 살짝 복잡해지면, 뭐 진수가 1차식일 때 비해서 지금 계산 과정이나 생각할 게 조금 번거로워지긴 했지만 크게 어려울 건 없었죠. 이때도 밑에 크기에 따라 요 기본 원리만 잘 따져줄 줄 알면은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로그 a의 x, 이와 같은 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 얘기를 해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꼴의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주면 될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이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함수에서 반복되는 수식 로그 a의 x를
자, 치환해주면서 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 상황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풀이법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로그 AX라는 반복되는 식을 t로 치환함에 있어가지고 또 x의 값의 범위에 따른 t의 값의 범위에 주의하자고 주의사항이 따라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우리 앞서서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공부할 때도 치환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 함수식에서 ax제곱과 같은 꼴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미 치환을 해준 적이 있고, 여기도 밑이 밑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지수함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치역이 양수 전체의 집합이고, 그래서 a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순간에 치환과 동시에 t의 값으로 0이나 음수는 적절치가 않고, 자, t의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면서 바로 치환과 동시에 범위 제한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로그 AX라는 식을 t로 치환함에 있어서는 이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서, 자, 뭐 t의 값이 양수 범위 내로 제한이 된다던가 그런 범위 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 t의 값의 범위에 주의하자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자, 그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식을 보면서는 진수 조건 때문에, 자, 양수 범위 내에서 x의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양수 범위 내에서도 또 따로 범위 제한을 더 두면서 보통 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면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주어질 겁니다. 이 로그 AX 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요. 그러면은 그 x의 값에 대해서 주어진 범위,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x의 값에 대한 범위 제한에 따라, 자, 이 식을 t라 두면 t의 값의 범위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t의 값의 범위에 주의를 하자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수식에서 반복되는 꼴이 등장하면요, 우리의 계산 편의를 위해 그 반복되는 수식을 치환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문자로. 그 반복되는 수식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함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새로운 문자에 대해서 치환 이후에 값의 범위에 주의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따라오고, 자, 치환과 치환 이후 새로운 문자에 대한 값의 범위에 주의하는 거는 마치 연속 동작처럼 붙여서 세트로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얘기해두고 이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 아래쪽에 하나 띄워져 있어요. 이 예를 바로 해결을 해볼게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랬고, 이 주어진 범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식을 보잖아요. 언뜻 보면은 로그 3의 x가 보이네. 근데 여기는 로그 3의 x가 아니라 로그 3의 x 제곱이네. 뭐 반복되는 꼴이 안 보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함수식을 식변형에 고쳐 적으면요, 이 부분은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공부했던 로그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 중에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자, 그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변형이 가능하고, 식변형 해보니까 어때요? 같은 꼴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깨알같이 개념을 좀 보충하고자 여기 뭔가 띄워놨는데,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로그 3의 x제곱과 2로그 3의 x는 무작정 같은 식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앞서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만 얘기합니다. 두 함수는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진수가 양수일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면요, 이 함수의 정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양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정의역부터가 다르고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며 두 식의 값은 늘 같다고 두 식을 등호로 함부로 연결 지을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 자체를, 자, 양수 범위 내로 제한시켜 생각하자라고 전제 조건이 따라 붙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양수 범위 내에 있는 범위 안에 생각하자라고 x의 값의 범위에 대해 뭔가 조건이 붙는다 그러면, 자, 그때는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고 두 식은 값이 같겠습니다. x의 값이 양수일 때만 보면은 그냥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이 식을 지금 이 조건으로 주어진 범위 때문에 이 식과 같다라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식변형 마치고 나니까 같은 꼴이 반복되고 있고 그 반복되는 수식을 여기서처럼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서 범위에 주의하자고 했으니까 t의 값의 범위 바로 표시해 주자. 그러면 원래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근데 그 문제 풀이 중에 또 짜잘하게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져줘야 돼요.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고 이 범위 내에서 x가 최소일 때 이 함수는 최소, x가 최대일 때 이 함수는 최대라는 논리가 성립하니까요. x가 3일 때 자, t의 값은 1. 그게 t의 값이 가장 작을 때예요. 그 다음에 x가 27일 때 t의 값은 3. 자, t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로그 3x를 t라고 치환하자 했으니까 위에 있는 함수식을, 주어진 함수식을 이제 t의 함수로 나타냅시다. 그러면 익숙한 2차 함수식이 나오고 이렇게 함수식을 더 편하게 보기 위해 치환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계산해 주면 되는 건데, 자, 답을 냅시다.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그 포물선에서 대칭축은 식 보니까 t는 1이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범위 표시를 좀 하자면 t는 1은 이미 표시되어 있고 t는 3은 여쯤에다 표시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t는 3에서 이 함수 최대값 가지겠어요. 그 최대값이 얼마냐? 자, t에 3 집어넣으면 9-6 플러스 2, 5라고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t는 1에서 이 함수 최소값을 가질 텐데 그 최소값은 t에 1 대입한다 그러면 자, 모든 계수의 합으로서 1이라고 답 나오고요.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각각 얼마인지 알아내 봤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언제 가지냐라 물어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답할 거예요? t는 3에서요. t는 1에서요. 이렇게 답할 겁니까? 자, 원래 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그 변수로 쓰이던 문자는 x예요. 근데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t라는 문자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주어졌던 식을 보면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언제 나오냐 물어보면 이 범위 내에서 원래 주어졌던 식에서 사용되는 문자, 사용되던 변수로 답을 해야 되니까 그 최대값이 5예요. 근데 그 최대값이 t는 3일 때 나왔고 t는 3일 때가 언제예요? x가 27일 때요. 거꾸로 우리가 계산해 내려온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t는 1이래요. x는 27에서 이 함수 최대값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언제 나와요? t는 1일 때. t는 1일 때가 언제예요? x가 3일 때요. 자, 그렇게 또 역으로 풀이 과정 거슬러 올라가서 이 함수가 최소값 언제 가지는지 답을 내주면 됩니다.